예, 오늘 뉴스탑 10이 선정한 첫 번째 짚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위 모나미와 유니클로 그리고 아베 총리의 한반 말폭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에 분노한 우리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 유니클로와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 등 일본의 제품 매장 앞에서 이제 시민단체 1인 시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유니클로가 오늘부터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부터 일본의 본격적인 이제 경제 보복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수출하는 이 전자 재료에 대해서 일단 지금 90일 동안 이 인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국민들의 정서를 좀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하고 특히 이제 유니클로라는 이제 그 브랜드가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 의류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저희 이 동아일보 옆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불매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뭐 이런 심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국민적 정서는 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실은 일본 측에서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민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당연히 일본 쪽도 또 반대의 어떤 정서가 있겠죠. 그리고 일본이 7월 21일 날 참여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아베 총리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사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면 지금 우리 방송도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방송 기자재 다 일본제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지금 일본제냐 국산이냐 이걸 지금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매운동 자체도 보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정,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씀이신데 구자홍 차장님. 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했다 잠시 저희도 짚어보겠지만 모나미라는 브랜드가 계속 실시간 검색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나미 하면 뭐 이 똑딱이, 일명 똑딱이 볼펜으로 유명한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그 필기구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반일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시점에 왜 모나미냐? 그 이유는 이 모나미가 지금까지 해왔던 애국 마케팅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 출시한 것이 모나미 FX153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제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저 4개의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새겨져 있는 글씨가 우리 독립, 정당한 권리, 민중의 정성, 역사의 힘. 그러니까 3.1 독립선언문에 있었던 문구를 따서 이 FX153이라는 이 특별판을 만들어서 판매할 만큼 이 대한민국 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 마케팅을 해왔던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아베 그 총리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좀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모나미 볼펜이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이 필기구 중에 약 한 70%가 일본 제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에 맞설려면 우리 토종 제품, 이 브랜드 있는 또 가치가 있는 이런 제품을 좀 살려야 된다. 여기에 이 국민들의 뜻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말 그대로 지금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 불매운동은 이 개개인의 시민뿐 아니라 중소마트와 이 편의점 업주들도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 아사히 맥주, 마일드7 담배, 그 외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어제부터 자발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가 각성하고 처리할 때까지 무기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무기한 상품 불매운동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현정 의원님 처음에는 일부 개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단체 행동,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맥주도 편의점에 놓지 않겠다라는 말은 좀 우리 가볍게 볼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편의점 업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편의점 업주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런 걸 다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예, 편의점 업계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근데 편의점 업주들 중에서 이제 일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판매를 중단한 것인데, 물론 뭐 참 우리가 일본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하면 뭐 넌 친일파냐 뭐 이렇게 또 규정할까 싶어서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얼마 전에 사드 문제가 있었을 때, 자 중국에 있는 우리 매장에 있는 중국 매장에 있는 우리 제품들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밟고 뭐 불매운동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왜 사드 가지고 우리 제품을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판매를 못하겠냐라고 중국을 그렇게 비난을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어떤 외교가 풀어야 될 문제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대방이 있는 문제인데,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 버리면 사실은 또 일본에 계시는 우리의 교민들이라든지 우리의 제품들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1년에 한 해에 우리가 일본에 가는 분들이 700만이에요. 일본에서 오는 분들이 300만이에요. 1000만 명이 1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글로벌한 그런 사회인데, 우리가 저런 제품들의 불매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솔직히 저는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 이현정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름대로 뭔가 행동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있는 한국을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한국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참 이게 보면 짓궂은 나라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자영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김정봉 실장님 말씀처럼 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도발이라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해서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런 불매운동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일본 제품을 뭐 부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 화면을 가지고 아베 총리는 활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거에도. 그렇죠. 선거에 활용하고 한국이 저렇게 우리 제품을 불매운동을 한다. 그래서 분노를 조직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 왼쪽에.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 말 잘 인용 못하잖아요. 요즘 저희도 해서 워낙 이슈가 없어서.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하태경 의원도 감정적으로 풀 게 아니라 정말 냉정하게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왜 저런 이야기를 했나 하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중에서 일본 출신의 아이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도 국내에서 뭐 우리 지금 국내 아이돌 중에서는 사실 뭐 동남아 출신들도 있고 일본 출신도 있고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런 그 지금 일본 출신의 아이돌을 뭐 추방하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건 절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우리의 어떤 동조자로 만들어야지 그걸 이렇게 추방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지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어쩌면 저는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딱 정치권이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부추겨서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오늘 정치인들의 어떤 페이스북 이런 걸 쭉 보니까 자꾸 저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분들이 또 꽤 계세요. 뭐 이런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서 뭐 불매운동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유니클로의 지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올리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슈에 좀 편승해서 그렇죠.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서입니까?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니클로라는 그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뭐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 국회의원들 가서 박수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 사진을 올려서 야 너는 뭐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목처럼 모나미와 유니클로 참 시사하는 말이 큰 단어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 분위기에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또 한 번 작심발을 쏟아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다. 김정국 실장.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도 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베 그 총리가 우리 대통령 외교를 통해서 우리 정부에다가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납북자도 현재 송환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마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별로 못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일본 국익에 별 도움도 안 된다. 일본 납북자를 송환도 못 시키니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양복 안주머니에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꺼내 보이자 불편한 내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I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I've received other letters also from Chairman Kim, and he was tremendous in his statements, and I just want to thank President Moon. I hope he hears this thank you, because I haven't seen him since our meeting, but I just want to thank him for his gracious word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아베 총리가 또 오늘 얘기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은 한국에 있다. 구자영 차장. 네.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 글쎄,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베 총리의 그 발언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과의 어떤 갈등을 증폭시켜서 이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좀 유리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읽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 3번 만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 아베 총리는 아직 한 번도 못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실제 그런 영향력이 시진핑과 트럼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 국민이 인정을 한다라면 아베 총리의 저 발언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소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재팬 패스에 대한 불만, 열등감으로부터 저런 발언이 나오고 우리를 자극하지 않는가. 아, 일본 패싱이요? 그렇죠. 일본 패싱에 대한 이제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결국 아베가 노리는 것은 사실 납북자 문제를 출발로 해서 북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은 이제 지적했지만 4번이나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정상회담 겸 어드바이스를 했지만 이 아베는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도 못했고 아마 최근에 이제 G20 그 오사카 회담 때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내가 언제든 만나고 싶으니까 좀 의사를 전해달라.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채널이 아니고 시진핑 주석을 통해 오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지 못해서 좋다. 그럼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의사를 전달하니까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인 줄 알고 저렇게 기고만장하지만 어쨌든 일본은 지금 북한으로부터 우리로부터도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또 탈출구를 뭔가 다른 트러블에서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밤의 말폭탄 얘기.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 인터뷰가 논란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인 산케이 신문 논설위원 구로다 가스히로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두고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협력 관계가 시작한 거예요. 특히 견제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상황, 국제 환경을 생각할 때 일본에서 그 제공해준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했었는지 그거예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이현정 의원님, 일본이 준 돈을 그거 덕분에 잘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로다 가스히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유엔 식자들 사이에서는 다 압니다. 이분이 굉장히 일본에서도 굉장히 극우적인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특파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본 극우파의 입장을 그동안 사실 대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CBS가 저런 분을 지금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뻔합니다. 예전부터.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한국이 일본 돈 가지고 결국 경제 발전시켰다. 1965년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때 이제 3억 달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말이죠. 그렇죠. 3억 달러를 받아와서 부산금 쪽으로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하고 포항제철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경제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의 어떤 정당한 구상권을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제의 일부분 뭐 도움이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국민들이 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저분 입장에서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를 다시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 그걸 또 이렇게 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저는 이거는 그러다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저걸 인터뷰한 언론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글쎄, 그러다갔지로라는 글쎄, 그거라고 표현하는데 보수 언론인 말고 사실 일본에도 이 현명하게 생각하는, 냉정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름은 다 읽지는 않겠고 어쨌든 위협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정부의 대립, 외교 문제가 민간에 오는 걸 좀 막아야 된다. 이 해묵은 대응이다. 네. 부장은. 그러니까 저는 아베 총리의 의도된 도발을 상쇄시키는 일본 내에 있는 어떤 지식인 원로그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경청하고 또 이렇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 아베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찬반으로 나눠서 승패를 가르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국 감정에 지금 불을 지르고 있는데 예. 실제 일본 어떤 경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찬반 승패가 아니라 상생해야 된다. 경제는 서로의 이익이 되어야만 그것이 이 한국과 일본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 근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 그러니까 아베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일본 지식인과 그럼요. 경제인이 많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 싸움을 키울 것인가, 갈등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아베의 저런 선거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고 이 무대응 또는 차분한 대응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우리의 이성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무 실장, 어쨌든 지금 우리도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도 판단한 것 같아서 일단 보복적 성격이란 단어를 썼단 말이죠. 네. 일단 일본이 보복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륙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요 소재 세 가지를 일단 수출을 규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뭔가 무역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손해가 클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건 좀 의심스럽고, 나머지 이제 해결 방안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WTO에 제소하겠다. 물론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데 이게 1년 반이나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입 대체제 개발하겠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책까지 좋은데 가장 중요한 정상 간의 정책 타결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현재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피해가 커지기 전에 정상 간 어떻게 타결을 해서 양국 간의 피해가 서로 없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잠시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종무 실장님,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걸 보니까 정상회담은 아직 먼 얘기 같고 대일 특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계속해서 쌍방 간의 피해가 커질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소통하는 뉴스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댓글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가 뜨거운지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나왔습니다. 수입 대체선을 찾을 때까지 감정 싸움하지 말자. 좀 그때까지는 저 자세가 맞다. 좀 대안을 모색할 때까지 신중하자라는 의견, 시청자 의견이고요. 자, 불매운동이 일본에 알려지면 일본에 취업한 한국 사람들은 어쩌나요? 참 답답하다. 그렇죠.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자. 신중한 의견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나요? 일본은 1년 넘게 철저히 준비하고 시작한 것인데 이기는 게임을 하는 일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구자영 차장님께 알려줘. 네. 왜냐하면 저는 저 단어, 네. 저 아이디가 캉잉만 저는 보이는데 네. 이기는 게임이라는 단어가 저는 눈에 들어오네요. 저 댓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시리우스 강님의 이제 의견이신데 예. 저는 물론 일본이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시점상으로 보면 아베 총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분노의 상황을 만들어서 이 참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노에 같이 끌려 들어가면 아베 총리에게 이롭게 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 꼼꼼하고 준비를 잘한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역시도 뭐 준비가 안 됐다라고 지금 정부가 질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 봤을 때 반도체 생산이 만약에 차질을 빚어지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에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다운시키고 일본 경제까지도 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실증적으로 우리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일본에게 또는 전 세계에게 설명할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한일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동안 항상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위안부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미국이 압박을 넣어서 위안부에 대한 이제 재단을 만들고 타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별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아베 총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다 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굴욕적으로 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론을 놓고 보면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 외교는요, 굴욕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미 이 사태는 작년 12월부터 대법원 판결할 때부터 예정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과연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했느냐? 대통령 그러면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아베와 물론 자존심 있죠. 우리 대통령 자존심 세워야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굴욕도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너무나 이 문제를 안이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인했던 유튜브 실시간 댓글 3개 정도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일단 실리와 그리고 지금은 좀 냉정하게 생각할다는 게 이제 한 목소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야당도 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았습니다. 일본과의 문제, 최근 아주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들이 시작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정말 한두를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정부가 일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면 이 일본과의 어떤 문제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갈게요. 왜냐하면 구자영 차장 어쨌든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다르긴. 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이 어떤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문제는 그 차이는 조금 그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황교안 대표는 이제 점잖게 좀 지적을 했고요. 정부가 좀 역할을 더 해달라. 그것에 대해서 김상조 실장이 이제 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정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 발달이 된 게 반일과 친일로 이렇게 나누고 반일은 좌파, 친일은 우파 이렇게 나눴고 그래서 친일했던 이 우파는 전부 다 적폐다라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분법이 문제다. 네, 이 바로 거기가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미 사실이 됐고 현실이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시죠.